안녕하세요. 딸깍세무 김태규 세무사입니다. 지난주 8월 3일 2026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건 아직 세제 개편안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바뀔 것이다 라는 예고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런 세제 개편안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만 놓고 보면 한마디로 귀결이 되죠. 임대 주지 말고 직접 살자.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소득세까지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말씀드리긴 했지만 취득세는 참고로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보유세, 가장 의견이 분분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쟁점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국세에 해당되고요. 기본 공제 여부 자체가 나뉘어지게 돼요. 거주, 비거주자가 나뉘어지게 되고, 기본 공제가 1세대 주택은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비거주는 12억에서 9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보이죠? 거주가 중요하다는 거. 공시가는 과세 대상 이 자체가 달라졌냐 그 점인데, 과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1세대 주택 대상자와 1세대 주택자가 아닌 자들에 대해서 9억 원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세제 개편안을 보면 4억 원 플러스 5억 원 곱하기 우리 거주주택 공시지가랑 주택 전체 공시지가로 나뉘어 있는데, 이거는 주택 공제 금액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를 들어 우리가 주택을 하나만 들고 있고 거주주택이 있다고 하면 보험 공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다주택자 예정되시고, 그렇게 되면 4억 원 플러스 5억 원의 거주주택에 대한 공제 비율만큼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세 대상 자체는 달라지지 않지만 공제 금액에 차등을 줘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세제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거주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2027년부터는 변동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 60%를 유지하고 있다가 70%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텐데, 아마 이건 말 그대로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율은 주택수 기준에서 이제는 전체 공시지가액으로 바뀌게 돼요. 2027년부터는 과표 6억에서 12억 구간이 1.0%에서 1.3%로 오게 되고, 2028년부터는 주택수 상관없이 지금의 중과 3주택자 이상의 세율로 일원화되게 되고, 최고 세율은 15%에 해당되게 됩니다. 세액 공제도 손보게 되는데요. 연령별 공제는 그대로지만 보유 공제가 거주 공제로 넘어갔대요. 2027년은 별점 유리한 쪽, 2028년부터는 거주 공제만 적용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공제 한도가 생기게 돼요. 2027년부터는 800만 원, 2028년부터는 600만 원입니다. 또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2%로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다만 납부 유예는 좀 더 넓혀주게 되었습니다. 노년층 65세 이상이시면서 10년 이상 거주를 하시게 되면 보유세가 또 소득이 10%를 넘어가게 되면 소득 요건 없이 유예가 가능하신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 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종부세를 부담한 비율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먼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보유와 소득 이런 것들을 많이 나뉘어지게 되죠. 중간에 2028년에는 보유와 거주를 같이 두고 있다가, 그 이후부터는 거주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먼저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또 보면 2027년까지는 지금과 동일하게 거주 4%, 보유 4%를 유지하고 있지만, 2028년부터는 거주 6%, 보유 2%로 산정을 하게 되고요. 2029년부터는 거주만 연 8%,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하신 거죠. 보유 공제도 사라지게 돼요. 다주택자는 2029년부터는 거주 연 2% 해가지고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하신 건데, 2년 이상 거주하셔야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다주택자분들이 기존에 보유 주택이 여러 채가 있으시다 보니까 모든 주택에 거주를 하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사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의미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한도도 새롭게 생기는데요. 인별로도 양도 물건별로도 2028년 20억, 2029년부터는 10억 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냐? 우리가 못 살지 않는 기간도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못 사는 기간을 구제해주는 제도도 생깁니다. 이전 시점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었고, 취약, 전근 1년 이상 치료, 해외 출국, 부모 봉양 같은 사유로 이사를 갔다면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되고요.
최종 3년까지 인정이 가능하세요. 다만 공제율 계산에만 적용이 되고 비과세 2년 거주 요건과는 또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이제 혜택이 줄어들냐? 또 그것도 아닌 게 뭐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의 뭐 30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들은 기본 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10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주택자 중간은 한시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2주택자들은 20%에서 2027년 5%, 28년 10%, 3주택자 예상은 30%에서 10%, 15%로 완화되게 돼요. 다만 보유 2년 이상만 해당되시고요.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올해 중과세율로 양도하셨다 하더라도 내년에 1월 1일 이후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완화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 또 일시적 1세대 주택도 바뀌게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종조주택을 두고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에 새 집을 사면 기존의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쟁점이 되시는 건데 이것도 이제 조정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2년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는 또 많이 마음이 무겁네요. 조정 대상 지역 임대, 매입 임대, 아파트는 27년까지 양도회와 중과가 배제가 되고요. 28년에는 장특 공제도 최대 50%까지 가능했었는데 일반적으로 30%까지로 줄어들게 돼요. 또 중요한 상생 임대도 기한이 올해 26년 10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한을 꼭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내가 상생 임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고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득세인데요. 소득세는 이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특례가 이제 기준시가 10억 이하 1주택이면 이제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새 법상 비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고요. 27년부터 진행이 되시는 건데 참고하시면 좋죠. 또한 이제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제 상하는 소득공제도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해야 공제가 된다는 거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부동산 밖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혜택을 기본적으로 받았던 것들이 출산 입양공제, 혼인세 공제 같은 것들도 이제 다른 형태로 혜택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프리랜서 원천지불세율도 우리가 흔히들 3.3%로 원천 지불을 했었는데 지금 2.2%로 줄어들게 됐어요. 결국 이제 이 새 법들 개정안이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은 하나인 것 같아요. 보유가 아니라 실제 거주를 해라. 거주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다만 아직 이런 것들은 정부의 안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가 남아있고 뭐 시기나 혹은 뭐 금액적인 혜택에 대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뭔가를 결정하는 시기는 아닌 거고요. 우리는 이것들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고 정리하고 있다가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하고 언제 다시 새롭게 행동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공시 가격이나 혹은 실제 거주하신 기간이나 취득, 양도, 예정일 이 네 가지만 꼭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주시면 최소한 불이익은 없이 세금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세법 이 시행령이 언제가 공포가 되는지 또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를 꼭 유의해 주셔가지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꼭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 사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다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딸깍쌤으로 김태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